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동 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 교육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순호.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 교육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기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동일 시설거점지원센터장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윤석근 교육지원과장은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 수령을 위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생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초동교장협의회 회장 안동서부초등학교 김의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동교장협의회 회장 안동중학교 백승덕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3가1센터 13담당 3소속 기관이며 안동 관내 학교는 총 96개 교가 있습니다. 그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동교육의 비전은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망 안동교육이며 정책 방향은 삶이 되는 교육과정,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희망을 품은 학교, 혁신을 다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52쪽의 2022년도에서 2023학년도 현재까지 주요 교육 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4쪽 2023학년도 안동교육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이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및 기초 소양의 체계적 지도, 공동체 가치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역량 함량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5쪽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급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초등저학년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 및 중학교 자유학기 및 진로 탐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쪽 학생 중심 교육과정 자율화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을 위해 새학년 교육계 준비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배움의 깊이를 다하는 수업과 평가를 위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수업 연구교사 34명, 선도교사 1명의 수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8쪽 둘째,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도전품 선취 인증제, 나라사랑 안동사랑 역사체험 캠프, 학교로 찾아가는 풍요교실 등 지역기관 연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와 예술체험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경북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을 11월 말에 개최 예정입니다. 60쪽 세계를 전도하는 디지털 융합교육입니다. 안동 수학캠서는 현재까지 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 일반인이 체험하였으며 발명교육센터, 국부메이커교육센터는 다양한 탐구,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에서 62쪽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교육, 공정가치 수업을 위한 미래 전환 교육입니다. 안동시청
안동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와 마을의 어울림으로 함께 성장하는 안동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셋째, 희망을 품은 학교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에서 64쪽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유치원 놀이 공간 재구조와 온종일 안전한 유아 교육 환경 조성,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치료 지원, 진로 직업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4쪽 참여와 실천을 북돋우는 학교입니다.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사계도형 캠프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안동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위기 대응력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위센터, 외부 전문센터 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학생 심리 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넷째, 혁신을 다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학교 업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에서 68쪽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입니다. 2025년까지 성면 해체 제거, 2024년까지 내진 보강공사 완료를 목표로 시설 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재정 집행과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하며 학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한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69쪽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학부모 회장 협의회의 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안동발명교육센터, 국부메이커교육센터 등 체험센터별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독립운동정신 계승교육입니다. 안동 독립운동사 교재 발간 및 나라사랑 안동 역사 체험 캠프, 안동 협동학교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 밀양, 독립운동사 교류 행사 및 임진각, DMZ 탐방 등 독립운동정신 계승 및 안동인으로서의 예양심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입니다. 안동 수학체험센터, 국부메이커 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연수, 캠프,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및 융합적 사고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수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동 모든 교육 가족은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망 안동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새망 안동 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 교육위원회 윤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남경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인으로 출석한 학교장입니다. 초등교장협의 회장 지보초등학교 정점자 교장선생님입니다. 중등교장협의 회장 용문중학교 전동식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천교육 주요 실적, 일반 현황, 정책 방향은 253쪽부터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실적은 256쪽부터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보고서 258쪽부터 260쪽입니다. 미래 역량 함량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경북 미래학교, 영북형 공동 교육과정,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유초 이용교육 연계 방안 연구학교, 넓음학교 시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초등 학생 생성 교육과정 교원 직무연수, 수업 연구교사, 도전 성취 프로그램 교육장 인증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약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깊이를 다하는 수업과 평가 실행을 위하여 유치원 나눔 공동체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한 결과 각종 연구대회 다수의 교원과 학교가 입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을 키우는 미래의 교육입니다. 보고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인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꿈키움 탐방, 예절학당, 곤충도시 예천 더불어 살아가기, 저자자기 프로젝트, 인문학 소풍가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궁과 육상으로 유명한 저희 예천은 초중고 국제교에서 양궁부를 운영한 결과 전국 소년체육대회, 영국학생체육대회,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융합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미래교육 환경구축, 융합과학교육,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진로 체험을 운영하고 공존과 지속을 위한 미래 전환교육을 이루기 위해 예천 미래교육지구를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운영하였으며 24년부터 4년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학교입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71쪽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넓음 학교 시범, 엄마품 돌봄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치료, 통합비 지원, 계절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실천을 북돋우는 학교와 위기 대응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자치 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혁신을 대응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보고서 271쪽부터 275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 지원을 위해서 학교 업무 정상화 개선 및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정비,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기관제 교사 및 방과후 강사 채용 등 학교 업무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교사 미배출교 보건교육 지원, 학교 급식 시설 현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보고서 276쪽과 277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천교육지원청 청사 및 도서관 신축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와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지 6,583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66여 원을 들여 25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청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안동 풍천중학교의 과밀화 문제와 2단계 개발에 따른 유발 학생 수용을 위해 예천군 호명면 소재의 다칭 호명중학교를 부지 17,072제곱미터 사업비 421억 원 37학급 규모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예천교육 가족들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예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에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주요 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현감 다니면서 주로 이제 복합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 시설, 그다음에 우리 또 늘봄 학교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많이 다루어졌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이제 그 협조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복합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동이나 예천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안동도 우리 안동교육장님 그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도 들어있죠. 네, 안동교육장 이순호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안동은 그 용산 예. 초등학교 하나 하고 강남동에 초등학교 하나 학교가 그 주위에 주차 시설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서 예. 그 주차 시설로 복합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복합화 시설 해놓으면 첫째적으로 직원분들이라든가 교직원분들이라든가 학생들 또 우리가 또 그 이후에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그 정주 여건이라든가 활동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지, 그죠? 네. 예. 우리 특히 우리 학교 구성원,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구성원들은 다 찬성을 하죠. 예, 지금 거의 안동은 강남은 주민들도 찬성하는 분이 많으시고 예. 학교에서도 거의 현재 그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강남 초등학교 또 용산에 있는 일주 초등학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갖고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 사업이 잘 선정돼서 첫째적으로는 교직원 또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요즘 들어와서 학생들이든 교직원들은 건강 문제 또 지역 주민들 건강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저도 저녁에 운동을 할 때는 주로 학교에 많이 갑니다. 학교에 많이 가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이제 임대를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운동장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요즘 또 대세가 맨발 걷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각 학교별로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는 예천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가능한 데는 교육 활동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건의를 올립니다.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지금 현재 안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어두운 곳이 있을지 몰라서 그 안전 문제로 그 야간에는 등도 켜주고 맨발 걷기 하고 난 이후에 예,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도 예. 이렇게 다 해서 발을 세척할 수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장 안 그래도 안동에는 큰 민원 중에서 중학교 재배치 문제, 중학교 불균형 문제, 강남 지역 또 옥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수년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지금도 많은 건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한 10년 묵은 이 수건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크게 이렇게 수건 사업이면서도 진척된 게 없다가 현재 민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동말로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강남동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안동 여중이나 경안 여중에 가려면 안동말로 3만 대까지 우리가 외보내놓은 이런 민원이 많아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저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대교육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드리려고 첫 번째로 지난해부터 일찍 중학교, 사립중학교가 옮겨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못 오게 되고 안동 요중은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오게 되고 지금 현재 경안 여중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 스마트 사업을 하더라도 30%만 지원받으면 나머지 한 100억 정도 돈이 조금 사립학교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시청에서도 지금 부지를 교지로 주겠다라고 현재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린 스마트가 지정이 되고 돈만 확보가 되면은 강남에 남녀공학으로 충분히 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쯤이나 전해부터는 돈만 지원이 한 110억쯤 현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는 요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행정 지원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도 우리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장 많은 노력하시고 또 여기에 오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동의도 구하고 또 이렇게 도움도 받아서 10년 넘은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우리 예천 교육장님. 예. 예, 예천교육장 이철입니다. 예. 예천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호명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운영하시면서 우리 2024년도부터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이지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예. 원래는 2025년도부터지만은 한 6개월 당겨서 예.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데 있어 갖고 예.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습니까? 학생들 지원이라든가 우리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지원해야 될 부분. 예, 지금 건강택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복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늘봄은 정부 정책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지역의 인구가 급감되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돌봄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면지역의 경우에는 수당이나 근무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그것도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해서 이런 늘봄 기능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늘봄 학교가 이제 올해 시범 운영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보니까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일시 돌봄, 수요자들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어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분 교육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평소 가위로 위협을 당했고 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30대 교사인데 그 아이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그 학부모가 2달간 그 교실에서 또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장주를 했고 교장에게 교사 보호 방법 마련을 호소를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관련 언론 기사가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사건 개요 및 경위가 이 언론과 사실인지 여기 언론 내용에 보면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교장의 의견에 따라서 교육지원청 입장은 조치를 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안은 선생님 참 힘드셨는데 학교에서 느끼는 거하고 학생이 또 초등학교 1학년이고 또 약간 그 조금 그 환자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학교에서는 학생도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선생님은 이 관련이 너무 힘드는 상황이라서 소통 부재에 조금 있어서 그 많이 힘든 걸 호소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만큼의 힘든 걸 조금 느끼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내 이게 힘든다 얘기하기 전에 그 교장선생님들이 여기도 올 부분만 계시는데 먼저 힘든 게 있습니까? 라고 그 선생님들 각각을 그 관리자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많이 그 1학기 동안 엄청 힘이 많이 드셨는데 그만큼 그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이 초등학교 1학년을 최근에 전화를 보내려고 가봐도 그 전화 가보자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거부를 해서 이 학교에 전화가 못 갔습니다. 또 못 가고 그 학교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주시로 파악해 보니까 다니기 밖에 있으니까 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생님의 느낌하고 또 학교 관리자의 이런 느낌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히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 자료를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이 보니까 이제 그 가위나 연필로 A씨와 같은 반 학생들 위협을 해오고 이 30분간 제지하다가 이 학생은 또 실신까지 했고 또 수차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 교권보호위원 개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대응한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학부형들도 왔고 협력교사가 또 있습니다. 협력교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 예, 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열 정도의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관련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또 했을 정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막 이게 상처 이런 게 교사가 지금 많은데 이게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교사가 이런 보호 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자 입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관련된 관리자의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책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조치가 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조치는 없고 그 선생님하고 그 교장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지금 아직까지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소통이 되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다가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교권비호위원회를 개최해달라 요청했는데 왜 교장선생님 개최를 안 해줬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만큼의 심각성을 또 한 달이 넘어 있어서 좀 못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그 이후에 교육 지원 요청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들여봐야 되지 관리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럼 다음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교사들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재구실을 아예 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아마 그 교장선생님 이슈화 되기 전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과연 그 문제가 저희 쪽으로 보고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보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긴급 지원단을 바로 이렇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는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과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4명을 긴급 지원단에 나가서 이렇게 그 학교 상황도 파악하고 선생님도 그 2분이 또 가서 그 보도자료 이후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 선생님 관리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의 어려움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느낌도 알고 다 합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보니까 안동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가 직접 유선을 요청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한다. 그럼 교사가 요청해도 나옵니까? 네,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나 이 선생님들이 저희가 교권지원에 나가면서 교육지원청에는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에서 나가서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선생님이 이제 너무 아직까지도 그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원하는 게 뭐냐 또 때문에 저희가 이 분한테 법률적으로 그 공무상 병가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학교에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 또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점제타가 변호사님이 15번이나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아직도 없어서 우리 경탄의 변호사님한테도 연결을 해서 서로 이렇게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희는 나가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이 아주 무색하지 않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사건을 토대로 교사들은 또 그런 과정들을 엄청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의 부재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사태까지 끌고 온 학교 측의 문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태가 발생되기까지에는 교장선생님의 방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책임자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교육장이 물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는가에 대한 느낌을 저희가 지금 저도 그 학교에 조직 생활을 한 25년 하다가 이렇게 관리직으로
느낌을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가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20대 초임 발령받았을 때 30대 교사 또한 마찬가지고 감당이 안 될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보호를 해줘야 되죠.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꾸 관리자 얘기하시는데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그런 불건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중간에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이 사태까지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일선 교사들은 담임 맡기 어려워요. 이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측에서 어떤 대응을 받지 못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학교에 그 일선 교사들을 모셔놓고 그런 홍보도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고 그 관리자에 대한 분명한 그 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 관리자와 둘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질질 끌어왔던 그 관리자의 문제라고.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이 분명히 사전에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된가 하면요. B군의 이 학생의 모친이 이제 몇 달간 한 2달 정도 그 선생님이 학교에 요청해도 안 되니까 부모님을 학교에 이제 와서 교실에 같이 있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왔대요. 일찍 가시더래요. 왜? 교장선생님 이제 오지 말라 했대요. 참 의의가 없는 그 상황이고 다시는 이런 그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선생님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지금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경유하고 어떻게 이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재발 문제 또 성향, 행역 성향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학교의 의무 교육, 또 행사권 미성년자 이런 걸 벗어나서요. 학생들이 언제 이렇게 돌발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 초년생 선생님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요.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평생 동안 아이들을 가까이 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TV 방송도 뭐 검축하면 나오는 거 있던데 학부모님께서도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아이들이 단순히 지금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향이 이 강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언제든지 돌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홍보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께 공통제됩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정대시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그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지구를 저희가 하면서 지금 11일 날 저희가 우리 미래교육지구 문화장터를 한번 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법적인 그쪽 매뉴얼에 따라 이제 그 구성이 됐나? 안 그러면 운영 그대로 하고 있나? 그 부분만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가 미래교육지구가 4가지 종류로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하고 있는 마을 학교가 이제 3개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는 아직 11월 달에 오픈하기로 되는데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동네에 있는 학부모들 이런 분들도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팀워크도 만들어서 특기 적성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그 결과 발표를 11일 날 현재 저희가 열었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위원들이 있죠. 저희 운영위원들은 마을학교 교사분도 있고 저희 마을학교 교사 선발 기준은 우리가 마을학교에 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받는 게 많아서 그 시청의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팀장님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하시죠? 저희는 우리 교장 교감생님 참석하십니다. 학교에. 이 미래 교육지구를 운영하시면서 운영위원회 그 회의 같은 건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 교육청에서 할 때는 교육청에서 예, 합니까? 예. 제가 통합적으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예천교육청은요? 예, 애청교육청 이창입니다. 저희들 그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장과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그 교육청 과장, 그다음에 군의 지원 실장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학교 대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학부모회장 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무 추진 협의회도 있고 문과 협의회도 이렇습니다. 실무 추진하고 예. 국가 협의회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 추진 그 구성원은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장님이고, 군청의 관계자들, 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 하시는 분들이 군청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관내 초중 선생님들, 선생님들 요즘입니까? 예, 외부 그렇습니다. 분들은 안 계세요? 외부인들 당연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 부분들은 안동이건 예천이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예천교육장님, 예, 애청교육청 이창입니다. 예천교육장에 기소된 내용들 기소해가지고 유치원이죠. 22년도에 2명, 23년도에 한 분이 계시던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소 내용을. 위원님, 죄송한데 뭐와 관련되어서 기소되는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렇죠.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묻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되어서 기소되는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9월 1일로 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 학원 등 불법 운영 부분이에요. 예, 기소 유예가 2건입니다. 22년도에. 23년도에 한 건이거든요. 예, 유일하게 기소 유예 같으면 상당히 범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심정은 죄를 예. 묻지 않는다는 의미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소 유예가 한 번 더 하면 이제 그 중과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소 유예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파악한 거로는 작년에 이제 미신고 개인 가해 교습자 3명 고발 조치된 게 있고 원래 그거와 관련해서 한 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있는데 같은 분입니까? 그건 제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뒤에 과장님.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천교육청 예, 일어서 시가지고. 예천교육청 정행정지원과장 남경순입니다. 예,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 한 것이 있는데 그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은 개인 가해 교습자가 그 미등록 개인 가해 교습자가 3명 고발돼서
무혐의 종결 처분 받았고 또 2023년도에는 한 명이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그 기소유예 되신 분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같은 분이냐고. 아니요, 동일인이 아니고. 동일인은 아니에요. 네, 예, 다른 됐습니다. 사람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지만은 그 양교육청 말입니다. 예. 학교 연도 폐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학생들 연도 폐쇄 기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졸업 날짜를 물은 이유가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1월 달에 예를 들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연후에 그 아이에 대한 관리를 안 하셔도 관계없나요? 안동교육장에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졸업식은 했고 형식적으로 졸업식을 했지만 2월 28일까지는 우리 학생인 걸로 해서 생활 지도도 각종 지도는 그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졸업 날짜를 12월 말일날 하는 분들도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장이다 보니 결국에는 2월 28일까지 모든 학사 관리를 일선 학교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업치고 난 연후에 학사 관리가 됩니까? 졸업 날짜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졸업치고 난 연후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그 공평화는 안 됐을 따름이지 일찍 그 졸업식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하셔가지고 날짜 조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성범죄 폭력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예방입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미래를 보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기르는데 성범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보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동에서는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은 디지털 성범죄가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저희 교육 평가를 할 때도 보면은 뭐 예방교육 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제가 이제 몇몇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성범죄 예방교육 했는데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는 거냐 이게 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교육 어쨌든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현재 이런 시스템에서는 N번방 사건도 있고 이런 것처럼 했을 때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하고 물리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다른 취지로 흘러가면 안 되고 그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지금 교육장님께서 예방을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다방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너무 노출도 많이 가 있고 좀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중학생이 오토바이 태워서 40대 중년 여성을 가서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는 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학교에서 일어났고 또 중학생이라는 데서 경황을 넣지 못하는데 성범죄, 성폭력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자체가 뭐 상하반기로 있다거나 상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학교장 자체 해결 뭐 거의 다 여기 지금 현재 22년부터 23년도까지 얘기 제가 자료 제출했는 게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 전부 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장이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되려면 학교장 자체 해결돼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 조건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폭력 사건으로 보면은 뭐 병원에 간 진단서가 없다든가 지속성이 없다든가 또 개전에 뭐 이렇게 만성이 뭐 화해가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학교장이 자체 종결하려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 해질 경우는 그 학교장도 이거 책임을 아니, 지기 이게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근거로 뭐 특정할 수 없음 자체 종결, 학교장 자체 해결, 뭐 거의 다 뭐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은요. 학교에서 만약 학교장이 알 정도 되면 학교에 윤리위원회나 자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 다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행위를 만약에 했을 시에 그냥 가벼운 처벌로서 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범죄를 학생들의 어떤 특히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시에는 이게 진짜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엄청난 그 피해를 안고 갑니다. 차라리 강력한 처벌을 요하면서 학생이 어떠하게 봉사라든가 각종 이런 게 심성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거를 처벌했었던 것을 면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급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기 자체에서는 뭐 112 신고 뭐 117에 신고해서 뭐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한데도 여기 자체 학교장님께서 교장이 뭐 무슨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그냥 자체 뭐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면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그 교장선생님한테 또 물어봐서 또 그것 중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생각 판단에서는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범죄를 하고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이게 지역마다. 근데 왜 이게 학교장이 이렇게 학교장이 뭐 책임 다 십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성범죄 중에 아마 약간 가벼운 쪽에 뭐 어떤 것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성범죄인데 범죄 중에서 가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게. 저 교육장님께서는 성범죄 중에 가벼운 게 있고 뭐 지금 물론 뭐 경중에 그거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있겠지만은 뭐 어떤 것이 가볍고 일단 이렇게 했으면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가해자도 물론 학생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학교에서 책임도 있지만은 근데 아니 저 피해자는 아까도 우리 조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갑니다. 평생 한평생 갑니다. 안 잊었습니다. 우리도 뭐 초등학교 일어났던지 중학교 일어났던지 특이사항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각종 이런 게 있지만은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알아서 했는데 뭐 가벼운 거라서 그거를 또 학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을 했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참 또 이거 하나 물을게요. 여기에 학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뭐 특이사항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경상북도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해보셨나요? 교육장님께서? 감사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사안 중에 그 성범죄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그런데 그 언어적으로 했는 거라 이렇게 한 거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성폭력으로 성범죄로 요즘은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성범죄가 아닌가 정도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드렸다시피 성범죄가 심각하지 않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범죄인데 교육장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말을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방송 다 타고 있는데 성범죄가 뭐 심각하지 않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시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분명히 여기 보면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돼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게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각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중을 떠나서 범죄에 대한 경중을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하고 가해자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될 의무 책임 다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게 예방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상시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양 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방을 아무리 해도 뭐 범죄는 어디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막 정해져가고 있는데 예방은 이거는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 완전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아까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장에 뭐 아주 가벼운 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만 내 생각에서 이렇게 성범죄 디지털 발생 현황에까지 기록이 될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필히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어떻게 학교장 선생님이 다 이렇게 나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인석강 오시는 유진석 과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감사 조치를 요구합니다. 예. 예, 교육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훈 질의에 그리고 교육장님의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인식이 가벼움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진짜 표시합니다. 생각의 답변에 저도 뭐 적잖게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허락되시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께 예, 과장님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고 이거 순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경영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경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 말미에 우리 지원과장님 경산, 충도, 경주 지원과장님 3명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자료 요청 관련해가지고 내가 서식도 주고 이런 걸 내가 다 줘서 어떻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 줬는데 그거를 해주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꼭 좀 전달을 해달라는 말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견을 듣고 나서는요. 다른 지원청에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지만 듣고 쉬웁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사실까지 파악을 하고 그런 자세한 정보를 알아서 해당되는 담당과와 그리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청과장님. 예,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경순입니다. 예, 저희도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 받았고 또 저희도 아마 성취를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학 중에 있고 곧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목요일날 이야기했는 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 정도가 할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는 전부 전산에 다 저장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학교의 자료를 수합 지금 우리 늦었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 목요일날 얘기했으면 금요일날 우리 토요일 또 감사기간에는 또 뭐 근무도 하고 자료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 그 이해가 안 돼서 내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전달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왔는 자료는 엉뚱한 자료가 와 있어요. 이 서식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들의 그 지역민과 소통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그 교육을 책임지는 그 최일선에 이제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으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오면은 경북 교육의 그 목표 실현과 정책 방향 등 그런 걸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또 알리고 하는 게 아주 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이제 지역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어서 오시면 뭐 어떤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실지 우리 안동 교육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안동 교육장 이순호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우리 학부모님들 또 녹색 어머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학자봉,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모이는 그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관장 모임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기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또 저희는 각 센터별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합니다. 학교 지원센터에서 북부 메이커스 지원센터, 뭐 발명센터 이런 데다 학부모 연수, 특수교육 지원센터 학부모 연수 이렇게 해서 학부모 연수 때 저희가 가서 같이 교육도 같이 받고 인사하고 이렇게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는 마을 학교가 너무 저희는 잘 되고 있어서 그때 가보니까 엄마, 학생, 학교 선생님이 모여서 마을 학교의 장터인데 그야말로 장터를 열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예, 예천 교육장 이창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관내 양포 정탁 탄신주년이라서 가서 제도 지내고 기념식에 가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 생각이 지역 단위 행사에는 빠지지 말자. 그래서 지역하고 소통을 오늘 잘하자는 생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희 노인대학에서 요청이 와서 가서 특강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관내 기관장들, 특히 군수나 군 의장하고의 소통은 원래만이 아니라도 행사 같은 데 있을 때 만나가지고 군 행사 이후의 일도 제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천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경북교육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제 시단위 행사에 다녀보면은 우리 교육장님도 많이 배웠고 뭐 인사도 나누고 또 이제 뭐 그 행사에 관련된 뭐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거는 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교육에 대한 그 뭐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물론 우리 학생들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그 학자목이라든지 어머니 운영위원 이런 데는 많이 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교회나 목요일이라든지 그 기관장들 모임도 매월 1회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관장들 그 소통 모임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안동은 보니까 그 사립유치원 승면 관련해 가지고 안동에는 뭐 유치원이가 한 유치원이 있는데 면적도 별 넓지 않습니다. 뭐 한 16제곱미터 되는데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 기관장들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시나 우리 교육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거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또 기관장들 모임에서 또 의지를 한번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잘 소통돼야 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우리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우리 윤정식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 잘 전달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청년단체라든지 뭐 봉사 각종 여러 단체, 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행사에 축사만 한다기보다가 그쪽 주최측과 좀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든지 그런 기회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시면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그 교육 당국이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 교육에 어떤 교육의 정책을 잘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면은 제 창고 하나 사회학교에 조그만 게 사용하지 않는 창고에 있어서 그런 데 있어도 성면학교로 분리되기 유치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그 부속 건물의 조그만 창고라서 그거는 지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자유반응 보니까 평수도 좁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제 성면은 그 이제 건강이 위하니까 좀 빠른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 학교 전체 관장을 다 해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우리 주민들과 소통에 이제 좀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더 발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할 때 그 이제 또 물어보고 했는 얘기인데 그 통합고 수업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그 야간 자율학습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통학에 불편함이 없는지 뭐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안동교육장 이승노입니다. 저희도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저희가 통학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꽤 51명 중에 27명을 안 하고 24명이 행복택시 운영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100원 한 번 타는데 100원으로 해서 월 20일 이렇게 1년간 그 통학 행복택시 운영하는 것을 현재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원요? 예, 100원으로 한다. 거기 100원 되는 이유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개공하면 선거법에 뭐 선거 저촉에 뭐 이거 있어서 그럴 때는 거라고. 예체는 뭐 어떻습니까? 예, 예천교육장 이창입니다. 그 저기 우리 관내 초등학교 통학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대로 열악한 중에도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산 어촌 지역의 통학 불편한 학생들 대중교통 노선이 아주 없는 경우 택시 지원하는 걸 교육감 동력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예천에 택시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공동교육 과정을 위해서 학교 간에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예천군에서 택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아니 그 고등학생들 그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이제 오지 학생들 예. 그게 이제 걱정됐습니다. 아, 예. 낮에는 이제 또 뭐 부모들이 이제 뭐 와서 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고등학교 자율학습 이후에 그 대중교통 취약지구 아이들 우리 그 다행히 관내에는 기숙사에서 다 생활하고 있고 면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3개 고등학교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는 기숙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천은 그 고등학생들 야간 자습 이후에 그 예. 통학 불편이 없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안동은 그 교육장들이 내년부터 그 뭐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가족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지금 저희 파악한 학생 중에는 그 고등학교 1, 2학년 읍면지역 소재 학생만 24명 이제 내년부터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그 좀 시행이 돼가지고 학생들 그 귀가 그 불편에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부모들은 학생들도 늦게 오고 물론 이제 뭐 부모들 와서 또 이제 애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 시골이다 보니까 일상에 또 일이 바쁘고 또 농사 치려면은 애들 그 하기가 힘들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애들 통학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교육장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본청하고 우리 지원청에
지난해 우리가 감사 자료가 시간 내에 미제출돼가지고 감사를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청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우리 각 지역청과 우리 본청에서는 모든 그 자료를 갖다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내에 꼭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청 우리 가지고 모셨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문제 없도록. 자, 계속해서 우리 정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가된 유진선 과장님, 한 가지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하듯이 우리 행정기관에 본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역 진단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행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복지과장 유진선입니다. 행감 내용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각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자료라든가 답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있는 과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뭐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지원관으로 나오는 분 빼고는 업무에 나머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출장도 자제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네. 본청의 과장들은 다 출장 다녀요.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지만은 행감 중에 무슨 다 출장 다니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안동 교육장님. 네, 안동교육센터 교육장 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좋지 않은 이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안동여고 있죠? 네, 안동교육에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네, 있습니다. 해설 동안 4건이 연속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분이 뭐 듣고 계시면 좀 어떻게 트라우마가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발령을 받자마자부터 3월 1일 날 신규로 발령을 받자마자부터 그 구성원들 간에 그게 조금 트러블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신고자가 동의 비문입니까? 예, 본인이 저희 청에도 연락도 하기도 하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연락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입사 기준에는 원래 1년 이상인데 3월달 오자마자 트러블이 생겨서 본인은 또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는 사실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서는 조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은 한 명의 피해자입니까? 네. 피해자입니까? 네. 가해자입니까? 네, 한 명이 아니고 쌍방에서 본인이 이제 이 신고한 사람은 혼자지만 거기 상대는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몇 명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도예 감사관에서도 그거 해서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상담자가 정상섭 지역협력 담당 계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혹시 나와 계십니까? 우리 지역협력 담당 계장 정상섭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담자가 우리 박세민 주무관? 네, 주무관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이 상담을 해서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가 날까요? 상담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하니까 거기 담당자가 박세미 우리 주무관님 담당이라서 권장섭 계장님 담당이라서 그렇게. 이게 상담이 아니고 담당자라는 역할이 보면. 네네. 근데 저희들 보면 상담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내용상 봤을 때는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명의 이렇게 가해자와 연결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서로 그래서 이분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 서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인사상으로는 1년 이상 돼야 되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 의견서 받아서 6개월인데도 인사조치를 해서 현재는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원입니까? 교직원입니까? 그 조리원입니다. 예? 조리원입니다. 신규 조리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더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도 뭐 영양사와 뭐 조리사와의 또 관계 좀 이런 부분이 저도 뭐 여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혹여나 또 교원과 또 그 관계인 줄 교직원 교원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또 교직원 관계로 좀 하도 뭐 저희들 지금은 우리 그 안동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갑질 논란 이런 부분도 또 교육장님이 한 번 더 지역에 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각 학생 정신 건강해가지고 자살자의 그거 건수 각 지역청의 건수 알고 계십니까? 뭐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유치교육청 이창입니다. 지금 우리 청해 관내에서는 지금 6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자해 건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우리 안동이 안동교육장님 신호입니다. 저희도 뭐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없습니다만 한 3건 정도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장님이 그만큼 교육장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거 2건 3건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지금은 우리 그 지금 경상북도가 학생 자살 전국 1위입니다. 불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층마다 이런 자해, 자살 이런 거는 신중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자살 예방 교육 하고 있던데.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위기관리 조직은 구성해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을 해두고 계십니까? 이게 자살 관련은 생명용률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연락되면 바로 이렇게 영남대학교하고 연결된 데서 저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 자료를 뭐 요청해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만은 우리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뭐 계획서 이런 거는 제가 자료로 내가 봤습니다. 참고를 할 테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심각한 부분이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 관련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우리 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저번 주에 제 행감했는 거 봤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시죠? 예, 예. 제가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뭐 경북의 구입 그 퍼센트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익 계획을 올리면서 그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그거지만 안동이면 안동, 예천이면 예천, 지역에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안동이나 예천은 어지간한 거는 그거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상 지금 안동도 봐도 그렇고 예천도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획 건수는 안동, 예천에 별로 없어요. 다 다른 시군의 업체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지역 관내 업체는 지역에 없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안동이면 안동에서 쓸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저는 전적으로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2023년 1월 1일자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지역업체가 수혜가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측에서 향후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안동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그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경순입니다.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품위 단계에서 물품 구매나 뭐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찾아서 그 구입이나 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다른 또 군시에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조금 신경 더 써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역청하고 직속기관은요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감사 실시 기간을 방송을 보시겠지만은 그 행감 중에는 모두 우리 시국장 과장님들 그 행감 중에 출장을 좀 자제해 주시고 실시간 우리 감사 방송에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께서 2차례, 3차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장 자세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들께서 우리 행정감사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도 지난 행정감사들 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 다 모니터링 하셨지요? 예, 지금 책임입니다. 우리 때는 다 했습니다. 저의 주요 지적사항은 뭐 심플하긴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또 늘봄, 시설 복합화, 학교 개방 등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면 또 그 지자체가 원하는 바는 함께 또 협조해서 잘 해가자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 좀 전파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동교육장이 준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천교육장 이상입니다. 학교가 교육기능 이상의 문화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과 예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면 정주 여건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으로 쉽게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울증 겪고 있는 학생 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동교육장님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자해나 자살 등의 위기금 학생은 또 영남대학교 측에서 와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동에 우울증 등 위기군으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 60% 늘었거든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좀 증가율이 우리 예천은 좀 적은데 높은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신건강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뭐 도교육청에서 주어진 예산을 학교로 나눠주든가 아니면 그래 주어진 정책을 실현하는지 보는 그게 아마 전부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은 또 역할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좀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증가할 부분만큼 좀 신경
신경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동교육지원청과 예천교육지원청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안동교육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2020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뭐 여성단체 등에서 얘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뤄졌던 안동 영양교사의 유사 강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 면직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문제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 본청에서 제가 다뤄보는 거 할 거고 이게 징계가 우리 뭐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바는 없는 건가요? 뭐 파악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혹시? 이게 서로 고소가 장군 멍군식으로 이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잘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징계 내리면 그에 따라서 뭐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 대상이 저희가 징계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무하신 데가 어디시요? 중학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교는 개인 정보가 있었어. 저희가. 그렇죠. 저도 그냥 말씀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 근무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육성회 뭐 조금 그런 뭐라고? 한 분이 뭐 옛날에 말 육성회 상세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 징계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냥 교육청을 바라보고 싶다는 것에서 과연 그게 적절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일이 있었긴 하겠지만 또 도교육청 내에서 서로 간에 뭐 항소를 하고 등등이 있어서 뭐 어떤 징계로 뭐 좀 지연되고 늦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 그분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행정 처분 못 합니까? 하기가 조금 더 결과에 따라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은요, 징계 등등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처분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함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조사했는데 별 혐의가 무혐의다 무죄가 되면은 또 이렇게 저희 입장이 또 그런 어떤 사태가 있으면 가는 그쪽 방면으로 약간 의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에 또 근무를 해야 되고 학교 분위기도 있고 등등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적극적인 의견도 필요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까지 형사 범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죄는 물론 지역에 대한 그 고려도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체 내부 규정에 대한 따른 징계와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은 별개의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처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또 이제 내부 분위기도 중요한 거고요. 그 내에서 뭐 그냥 본청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현재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우리 저기 두 분 우리 교육장님께 간략하게 한 1분 정도씩 우리 안동 교육장님 먼저 우리 안동 교육의 뭐 어떤 특색이나 자랑이나 우리 안동 또 교육장님 자랑하실 수 있는 것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안동은 저희 중점 교육 중에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해망 안동교육이라 지어놓은 것은 안동이 정치문화의 수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초등 4학년은 전체가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서 독립운동 그 체험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안동이 선비문화 수련회에 있어서
인성교육, 예법교육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북부지역의 중심이라서 저희가 각종 메이커센터, 위센터 등이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융합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댐이 큰 게 2개 있어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며칠 전에 그 드론 축구대회를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엄청 그 홍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잇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교육장님. 예, 예천 교육장 이창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예천은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우리 저기 교육 수요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극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특히 우리 예천은 실효성 있는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잘 진행돼서 군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좀 예천 교육청이 잘하고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아이고 두 분 교육장님 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뭐 자료만 가지고 우리 안동과 예천의 교육 현황과 현실을 모두 다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과연 우리 교육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만큼의 열과 성의가 있는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우리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안동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이 우리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 났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있죠. 또 지금 2016년에는 도청이 또 교육청이 경찰청이 우리 안동 예천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의 가장 행정 중심 도시가 안동 예천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그 위상에 맞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교육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가져오신 자료들 몇 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신규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작년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게 관사관리비 다입니다. 예.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아무런 뭐 어떤 정책이나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신 건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지적을 들으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내일 바로 효과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뭔가 아니, 예천 교육장님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도 우리 예천 지역에 우리 도청 신도시가에 주거를 대부분 예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기관은 안동에 있습니다만 안동과 예천 한가운데 우리 도청 그 신도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만 5천 3만 명 가까운 인구가 최근에 늘었단 말입니다. 한 5년 새. 예. 그러면 그 인구 수요에 맞는 교육적인 대안이라든가 교육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있었냐는 거지. 제가 그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예천 미래교육지구 이 사업이 그 인구 극감에 따른 우리 지역 자체로는 늡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에 주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걸로 해서 지역민 통합 마을 봉사단 운영이라든가 그 자발적인 예천 그 충녀 마을 도기 이런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세부적으로 그런 이제 수식어 같은 말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에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요가 굉장히 이분화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육, 부도심에 있는 우리 그 교육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는 문제, 작은 학교의 문제, 또 폐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원화된 체계성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 제가 잘 받들어서 차후에 우리 예천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 신도시에 아직 7년이 됐습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수의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주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과 비전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 더딜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가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예천교육지원청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교육장님 짧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 큰 덩어리의 사업으로서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예천의 진로를 위해서 진로 진학을 위해서 3개 학교가 공동으로 입시 설명회도 하고 등등을 해서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앞으로 그런 부분 그 교육장님이 보고 받으시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본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학부모 만족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리고 우리 안동 교육장님. 네, 안동 교육장님 신노입니다. 실제로 안동 지역에 우리 교육청이 와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동 교육지원청이 얻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청 지구가 저기 예천에 거주는 예천에 합니다. 아니 예천에 우리 하지만 행정기관인 안동도교육청이 안동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우리 안동교육지원청의 효과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안동 지구로 고등학교 애들이 조금 우수아들이 조금은 오고 있는 편이라고 분석하고 본 있습니다.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애들이 조금 더 오고 늘고 그거는 아까 저 예천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그건 하셔야 될 일이고 안동교육청이 여기 있다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 우리 경북의 교육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들을 안동교육지원청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북교육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성비교육 계속 그거 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은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의 우리 과장님들과 그 밑에 우리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거나 논의는 해보고 있는 겁니까? 타성에 젖어서 매년 해오던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교육장님 두 분께도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게 내일이 아니고 남일처럼 대답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천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교사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트라우마를 입고 있는 후배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 폭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 지역의 경우 우리 지역에는 교권 침해에 의한 위원님 없습니다. 예. 예천에 아까 전에 예. 초등학교 안동 지역에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의 그 초등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냥 만나봤냐 안 만나봤냐 둘이 뭐 오픈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그 예천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있으면 물론 그걸 100% 다 교육장님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뛰어다니면서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제도권 내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만나도 보시고 예? 후배 교사고 우리 교육 가족들이잖아요.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 또 과거에 이래 했던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로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분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디 뭐 센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 교육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동과 예천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대표한다. 또 경상북도 전체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두 분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자 두 분 계시는데요. 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준비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청만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 아까 우리 안동희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교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예, 교권은 광의의 범위로 봐서는 학습권, 교사의 학습 지도권, 학부모의 뭐 보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교권 대상이 누구예요? 그 소규모로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교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 교육 가족이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육성회 또 조리원 하찮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광의의 범위를 보시고 일이 노동의 강도가 심할수록요 아픔들이 많아요. 답변하실 때 조리원입니다. 또 아까 제가 육성회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전 대상이 강의의 범위를 봐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지. 그러나 선생님하고 행정직하고 특별한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다 우리 교육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